예, 반갑습니다. 이제 해가 살짝 넘어가니까 참 좋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요. 오늘은 이 국제 결혼의 위험성과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용인에서 이 외국인 여성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여성이 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외국인 여성이 뭔가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결혼으로 아주 크게 다 대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수의 한국인 남성들이 외국인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개탄을 넘어서 슬픕니다. 우리 한국인 여성 없습니까? 한국인 여성이 없어서 한국 남자가 외국으로 떠나나요? 그리고 왜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와야 되지요? 왜냐? 그렇게 해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이 세상은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남자가 100명이면 여자가 100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소 성비와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100대 90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100대 90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자를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나요? 왜 이래야 되나요? 그러면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자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올까요? 그냥 찾아올까요? 우리 한국인 남자들은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면 좋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젊으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결혼의 목적은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애를 낳지 않으면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성들은 얘기합니다. 한국인 여성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국가에서 돈 받는 페미가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돈 받아가면서 한국 남성의 비판하라 시키는데 돈 받는 입이 무슨 말을 못하고 돈 받고 쓰는 글이 무슨 글을 못 쓰나요? 그리고 한국 이 페미는 얘기합니다. 여자가 애 낳아주는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자기 혼자 애 낳나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한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면 20억 벌고 들어가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생활하는데 얼마가 돈을 벌고 밤에 잠자리하는데 얼마가 돈을 벌고 설거지하는데 얼마가 돈을 벌고 방 청소하는데 얼마가 돈을 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뻔뻔스러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 바로 국가에서 돈 받고 떠들기 때문입니다. 돈 받고 그래 돈 줄 테니까 그렇게 떠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페미 정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그런갑다, 정말로 그런갑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한국 남성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남성이 한 명이 해외로 나가면 한국 여성 한 명이 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성을 받아줄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임신 가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날아가는 새도 쳐다보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여성들은 그냥 올까요? 입니다. 아닙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왜 국제 결혼을 하는 외국인 여성들, 또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들, 이런 녀석들은 집단 합숙소에서 한 달 또는 거의 2달 동안 한국의 법률과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배우고 익힙니다. 무엇을 배우고 익히느냐? 한국 남자 고발하는 법, 한국 남자를 어떻게 고발을 한다. 특히 나이 같은 경우에서는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한국 경찰은 다 받아주고 한국 판검사는 다 유죄 내준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나이 많은 한국 남성을 차버리고 바로 국가에서 외국인 등록증 내주고 관광 비자로 들어오던 미리교육을 했던 그런 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성폭행 피해자가 돼가지고 체류 비자를 내줍니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바로 국적취득 영주권까지 논스톱으로 내줍니다. 왜냐?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이 그냥 생깁니까? 그러면 외국인 여성은 어떻게 고발하느냐? 입국 간지 24시간도 안 되어 가지고 바로 한국인 남편을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느냐? 외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들어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인 남성이 이 남편의 집을 오는 것입니다. 한국인 남편은 집을 장만하고 깨끗이 수리를 하고 깨끗이 다 하고 가구를 들고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 둡니다. 물론 신혼 첫날 밤에 신부가 입을 이 잠옷까지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은 잠옷을 안 입습니다. 그 잠옷을 입으면 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모텔에 있는 이 샤워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냐? 한 대 맞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대 맞아야 완벽하게 고발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랑은 얘기합니다. 저게 그 신혼집에 네가 처음 들어가가지고 첫날 밤을 자는데 잠옷을 준비해놨는데 잠옷을 입어라. 그 호텔이나 모텔에 있는 그 샤워 가운을 왜 입느냐? 그런 거 말라 입어. 그러면은 싫어, 난 안 해 하면서 그냥 이 모텔이나 호텔에서 주는 그 샤워 가운을 그냥 입고 잡니다. 잘 때 이 더운 나라에서 온 샤워 가운은 모텔이나 호텔에서 주는 샤워 가운은 우리나라 가운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가운은 속옷이 안 비치지만은 그 동남아에 있는 샤워 가운은 속옷이 다 비칩니다. 일부러 이 팬티와 브라자만 입고 샤워 가운을 입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손을 갖다 대려고 하면 샤워 가운을 들들 말고 이불을 들들 말으면서 못해 싫어 안 해 이랍니다. 왜냐? 한 대 맞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대만 살짝 맞으면 바로 폭행으로
이 신고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가지고 욕도 들어야 되고 한 대 맞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다 합니다. 하루 종일 녹음을 합니다. 남편 곁에 따라다니면서 녹음을 다 합니다. 남편은 마누라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으니까 외국에 본국에 연락할 것도 많고 이제 입국해 가지고 얘기할 것도 많고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일일이 녹음하고 체크 다 합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바로 판때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때기 말입니다. 카지노에 가면 카지노에 판때기가 있고, 주식에 오면 주식이 판때기가 있고,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이 판때기가 있고, 코인에 가면 코인에 판때기가 있습니다. 이 판때기를 가지고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가가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신혼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이렇게 돼야만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봤다. 그건 강간미수다. 이렇게 해야 돈이 된단 말입니다. 돈. 이해하시겠습니까? 돈 말입니다. 돈.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나 변호사나 신혼 첫날밤에 입국한 지 24시간도 안 된 여자가 신랑을 고발했는데, 그것도 아무런 신랑은 모르게 고발을 하는데 네 사기치려고 한국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리고 24시간도 안 되어서 강간범이 된 신랑은, 또 4일 만에 강간 미수가 된 신랑은 재산이 절반이 틀리는 엄청난 소송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또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이번에 용인에서 이 30대 여자가, 외국인 여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유지하고 있는 마사지 업소는 성매매 업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사지 한번 받고 몇만 원 한다 해서 그게 돈이 됩니까? 아닙니다. 한번 해야만이 그게 진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 업소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여자가 했다라고 하면 돈이 안 됩니다. 돈 말입니다. 돈. 마사지를 했다라고 해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네가 마사지 업소에서 강간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돼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지 업주가 성매매를 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러면은 한국인 남성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남성은 길고 긴 재판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재판의 과정에서 이미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바로 회사로 통보가 되지요. 바로 잘립니다. 그리고 시간 질질 끌지요. 기본 2년 끌지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여성은 국가가 바로 변호사까지 대주고 이 법률 자문까지 대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대줍니다. 더군다나 여성은 신고와 동시에 성매매 피해자가 되어가지고 성폭행 피해자가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직업활성도 받고 국가에서 생활보조금도 받고 온갖 세금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이 장애인을 능가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뭐냐? 너 참 잘했어. 한국 남자 정말 고발 잘했어. 그렇게 해야만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 남자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을 한 대라도 때렸을 경우에 강간에다가 폭행이 되지요. 그리고 욕 한마디 했으면 죄까지도 들어오지요. 똘똘 말리게 되지요. 무슨 죄주로 피해가 나요? 그리고 외국인 여성은 한국인 여성과 달라서 또 가중처벌이 됩니다. 가중처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한국인 남자가 앞으로 인생을 다시 재건하고 인생을 꾸려나갈 능력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길고 긴 재판 중에서 어마어마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 변호사 비용 감당되나요? 저는 재산의 절반인 4억을 털렸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4억 있나요? 그렇게 할 자신 있나요? 변호사 비용이 4억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부대 비용과 생활비하고 지금까지 지출된 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돈 많나요? 여러분들 현금 가용 능력이 그렇게 여러분들 뛰어나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4억 이상 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백수입니다. 내가 정년퇴직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갑이 지나서 내가 어디에 취업한단 말입니까? 무죄! 뭐 재판부 전원이치 무죄, 배심원 치명 전원이치 무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년에 불과 얼마 안 놔두고 이렇게 퇴직을 강제로 이렇게 사표를 내고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니까 내 기가 막힙니다. 그 많은 손실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용인에 있는 이 남자가 과연 그 많은 손실을 감당하고 일어날 만큼 그렇게 자산 기반이 튼튼한가? 내 의문이 듭니다. 내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2번의 죽다 살고 정신병 치료를 2번 받고 이빨을 4개를 잃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 외국인 여성은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의 거대한 고객입니다. 어마어마한 고객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는 얘기합니다. 외국인 여성이 신고를 해오면 고객님 반갑습니다. 당신 정말로 잘했고 영웅적인 행동을 죄송합니다. 아주 본때를 보여줄 것이니 이 고객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대한민국 남자를 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뭐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자가 만약에 소송에서 패한다면 남자는 거의 95%, 97% 소송에서 패합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이기면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자가 이기면 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대부분 다 집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는 절대로 여자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여성이 상대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상대 변호사는 한국인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줄소송이 따라 들어옵니다. 줄소송 말입니다. 위자료를 배상하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라, 각종 소송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줄소송의 와중에서 많은 수의 한국 남자가 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줄소송이 들어오는데 형사재판에는 졌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그 많은 줄소송에 대한 일일이 변호사를 다 선임해야 되는데 그거 선임할 수 있습니까? 그거요 100억 갚아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한국인 남자는 재기 불가능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거머리가 달라들어서 피를 빨아먹듯이 남자의 돈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나의 신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재판에 거진 12번을 하고 세월이 거의 지금 4년이 다 되어가고 재산이 절반이 틀리고 이렇게 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단 한 번도 나는 나의 신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국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많은 한국 남성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결혼을 할 때 반드시 혼전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혼전 계약서에 절대로 한국인 남성을 고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양육권은 주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로 재산 분할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부간의 성행위를 성관계를 거부하지 마라. 이렇게 반드시 넣어가지고 국제 결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될 때는 사기로 고발하겠다. 그리고 모든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반드시 집어넣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도가 남의 집을 털어야 트는 게 아닙니다. 조폭이 문신을 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야 조폭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 정말로 나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 얘기 우습게 듣지 마시고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남성분들 각골 명심해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국 남자 고발을 못해서 환장병이 들렸습니다. 한국 남자만 고발하면 그야말로 떼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내 힘이 너무나 개탄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제 결혼을 하시는 대한민국 남성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나의 얘기를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해야 되겠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의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 것은 자신이 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 여러분들이 짝을 찾는데 데이터와 수치로 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혼이라 하는 것은 데이터와 수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쳐보세요. 떡을 쳐보시면 알게 됩니다. 청춘 남녀가 연인끼리 찌는 떡이 왜 나쁜 떡입니까? 그게 나쁜 떡이 아닙니다. 쳐봐야 됩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보면 영이 남자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여자 정말 예뻐. 이 여자 정말 멋져. 그리고 이 여자 정말로 성실해. 이 여자 정말 좋아. 너와 함께 100년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영이 여성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책임감 강해. 이 남자 능력 있어. 이 남자 정말로 괜찮아. 너와 100년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결혼을 하는 바로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쳐봐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가 있어야 하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나르고 계산을 하고 설계를 하고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이라는 게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에서 일어나는 밤일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많이 박아야 됩니다. 부부가 밤이고 낮이고 박아돼야 그 박는 횟수만큼 사랑이 늘어나고 박는 횟수만큼 애정이 늘어나고 박는 횟수만큼 믿음이 늘어납니다. 부부가 박아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패미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국가에서 돈 받는 패미들입니다. 한 번 박는데 부부가 남편이 한 번 마누라한테 박으면 그게 한 30만 원 되지요. 만약에 이틀에 한 번 박으면 그게 60만 원이죠. 하루에 2번 박으면 하루에 60만 원이지요. 이렇게 계속 이런 미친 패미들하고 같이 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되는 패미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돈이 되는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너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에 와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문을 닫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사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밤일 좀 많이 합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마지막 또 얘기해야 되겠지요. 내 도대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뭔 떡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점심때 콩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내 얘기 다 외우세요. 저녁에 들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밤낮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내 도대체 기혼자 여러분들이 박는 게 뭔지 내 도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참 피곤한 얘기입니다. 내 얘기 기혼자 여러분도 외우세요. 달달 외우세요.
기혼자 여러분들이 박는 게 그게 뭐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뭐 내 도무지 모르겠는데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희한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이런 팻말도 받고 점심때는 저런 의자도 갖다 박아 샀고 저녁 때는 저렇게 앞에 있는 큰 기둥도 박아 샀고 또 자다 일나가지고 다리 공사도 해샀고 뭐 별거 뭐 이놈도 받고 저놈도 받고 밤도 낮도 없이 박아대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혼자 여러분들이 박는 게 뭔지 알고 싶으면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예, 들어갈랍니다. 오늘도 열받는 하루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